요즘 만능처럼 보이는 간헐적 단식과 보조제 광고가 넘칩니다. 속지 마세요. 잘 먹고 가끔 굶는 방식과 근육 자극이 함께 들어가야 몸이 진짜로 회복됩니다. 저는 24년간 식습관 설계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연구해온 박사 오재윤입니다. 매일 만나는 분들 중에서 혈압약 혈당약을 10년 넘게 드시면서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약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붓고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증상들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으면 짜게 먹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혈당이 높으면 단 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언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 그리고 먹고 난 후에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어떻게 약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간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발견한 패턴들이 있어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수치가 금세 안정되고 어떤 분은 계속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작은 차이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만난 한 사례가 있습니다. 67세 장성규님은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셨지만 여전히 수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붓고 점심 이후 졸음이 쏟아져서 생활이 불편했지요.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꾸고 저녁 늦은 간식을 끊은 지 불과 2달 만에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규님은 원래 점심때 되면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빨리 먹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가 넘어서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곤 했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제가 제안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점심때 국물은 나중에 드시고 반찬부터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 혈압을 재보니까 평소 150 넘던 수치가 130대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120에서 100대로 내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점심 후 졸음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되는데 늦은 시간에 뭔가를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이 쌓이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진짜로 편안해지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압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망치는 생활 속 6가지. 먼저 늦은 밤 간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10시 이후에도 뭔가를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밤 10시 이후에 먹는 간식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올립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 밤늦게 간식을 먹는 그룹이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12%나 높게 나타났거든요. 김성진 71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밤마다 사과나 바나나를 드셨어요.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3개월 동안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과일도 늦은 시간에는 설탕과 같다는 걸 모르셨던 겁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어요. 저녁 식사 후 3시간이 지나면 물이나 무가당 차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밤에 무엇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는 밥부터 먹는 식습관입니다. 대부분 식사할 때 밥을 먼저 한 숟가락 드시죠. 그런데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을 때 혈당 상승이 30%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정 65세님은 원래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분이셨어요. 빨리 먹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는데 이게 혈당 조절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순서만 바꿔달라고 했어요. 반찬을 먼저 드시고 고기나 생선을 두 번째로, 밥은 마지막에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은 정말 가장 피해야 할 습관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식사하시나요? 세 번째는 식후 바로 앉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면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누우시는데 이게 혈당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식후 30분 동안의 활동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습관이거든요. 미국 당뇨학회 자료에 따르면 식후 15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평균 24%나 낮아졌어요. 한정우 68세님은 원래 식사 후에 바로 안방으로 가서 TV를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제가 제안한 건 식사 직후 설거지부터 하시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청소를 하시거나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오시라고 했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정우님은 이렇게 바꾼 뒤로 식후 혈당이 확실히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식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네 번째는 단 음료와 커피 믹스예요.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커피 믹스를 드시는데 커피 믹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이 밥 반 공기와 같다는 걸 아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 믹스 2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평균 20%나 높았어요. 박미선 73세님은 하루에 커피 믹스를 4-5잔씩 드시는 분이셨어요. 카페인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고 혈압도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믹스커피를 끊고 블랙커피로 바꾸신 뒤부터 혈압과 체중이 모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무가당 블랙커피나 보리차, 녹차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음료도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커피나 음료는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은 당뇨 위험이 40%나 높았어요. 조한솔 66세님은 야간 근무를 하시느라 늘 늦게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자고 어떤 날은 밤 11시에 자고 주말에는 몰아서 12시간씩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이 계속 불안정했어요. 생활 패턴을 바꿔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도록 했더니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건 효과가 없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근육이 없는 몸이에요. 근육은 혈당을 태우는 최대의 공장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노년층에서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나왔어요. 이은주 69세님은 원래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걷기조차 귀찮아하셨죠. 그러다 보니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체형이 되었어요. 혈당약을 드셔도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10분씩 스쿼트와 가벼운 아령 운동, 밴드 운동을 시작하시도록 했어요. 무리한 무게는 오히려 관절을 해칠 수 있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근육량이 늘면서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 몇 회 정도 근육 운동을 하시나요?
이제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지키는 생활 습관 정리. 가장 먼저 아침 공복에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밤사이 수분이 부족해진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20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기상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커피나 다른 음료 말고 순수한 물로 말입니다. 혹시 아침에 물을 꼭 챙겨서 드시나요?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대사는 리듬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어제는 7시에 저녁을 먹고 오늘은 9시에 먹고 내일은 6시에 먹으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하루 3끼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늦은 밤 간식은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끝내는 게 좋아요. 늦은 시간에 뭔가를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밤새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혹시 하루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이에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근육 자극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어요. 스쿼트나 벽 밀기 같은 맨몸 운동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에요.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여기가 단단해지면 혈당을 태우는 능력이 확실히 좋아져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면 바로 멈추시고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가세요. 무리해서 다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혹시 어떤 근력 운동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식후 짧은 걷기입니다. 소화와 혈당 안정에 동시에 좋거든요. 식사 직후에 바로 뛰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되지만 가벼운 걷기는 오히려 소화를 도와줍니다. 식후 10분만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식후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거든요.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혈당을 태우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혹시 식사 후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움직이시나요? 다섯 번째는 7시간 숙면이에요. 혈관 회복은 숙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요. 특히 혈관 내피세포는 밤에 재생되거든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6-8시간이 걸리거든요.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잤거나 늦게 일어나면 월요일에 더 피곤해져요. 혹시 요즘 숙면을 충분히 취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높입니다. 완전히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어요. 심호흡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걸 10번 반복하시면 자율신경이 안정돼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수치 확인이에요. 집에서 혈압과 혈당을 재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나 당화혈색소 같은 건 집에서 잴 수 없거든요.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수치가 아직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약으로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진짜 열쇠라는 점입니다.
24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잘못된 상식들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늦은 밤 간식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혈당과 중성지방을 올립니다. 과일도 늦은 시간에는 설탕과 같아요. 밥부터 먹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고 식후에 바로 앉아있으면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커피 믹스나 단 음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불규칙한 수면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흔들고 근육이 없는 몸은 혈당을 태울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고 몸은 계속 피곤하고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 방법들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채소부터 먹고 밥은 나중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식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빨리 안정되고 규칙적인 수면과 꾸준한 근력 운동은 몸 전체의 대사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상처가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 위험이 계속 커져요. 눈의 혈관도 손상되면서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줄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고 오래 걸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몇 년 후가 아니라 몇 주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장성규님처럼 2달 만에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안정될 수 있어요. 오미정님처럼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15분 걷기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15분은 시간을 낼 수 있으시죠?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되고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산책하셔도 됩니다. 식후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인데 이때 걷기만 해도 근육이 혈당을 태워서 수치가 빨리 안정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압에도 좋아요. 하루 3번 식사하니까 하루에 45분 정도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면 달라지는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서도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트륨 줄이기가 왜 혈압보다 뇌 건강과 더 깊이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이 혈압에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혈관과 인지 기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 예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잘못된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습관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5가지 올바른 습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